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붙는 실전 컨텐츠 주는 플로의 취업 강의. 오늘은 2019년 하반기 국민은행 자기소개서 1번, 5번 문항 차이점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보고 나서부터는 임원의 내리를 흔드는 마지막에 임원의 내리를 흔들어서 최종 합격까지 되는 그런 자소서를 쓰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요즘에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준호플러는 가장 최근에 직접 이런 과정을 겪은 걸 바탕으로 고충과 고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그 문항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강의들과는 다르게 보다 더 실질적이고 실제 경험한 사람이 알려주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기만 한다면 분명히 면접에서 쉽게 풀릴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 1번하고 5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자, 작성하다 보니까, 근데 저 지난번에는 이제 2, 3번을 강의를 해드렸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 1번하고 5번 자체가, 제가 말하는 뭐 이제 지원동기 작성법 2080도 있고, 그 관련돼서, 이 실제 5번에 들어가야 될 이런 내용들이, 이 지원동기 채용해야 되는 이유랑 겹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접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자, 맞습니다. 자, 근데 이런 자소서된 구조 안에서는 당연히 겹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500자고요. 여기는 지금 1000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 차이점을 고려해 봐서 전략적으로 쓰는 게 맞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번 문항에서 직무적 나열식 아니면 나의 어떤 직무 역량을 드러내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중요했던 거는 이거였다. 자, IBK 1번이다. 자, 따라하세요. IBK 기업은행 1번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IBK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인데요. 당연히 문항이 다릅니다. 자, 다르죠? 근데 KB 국민은행 기아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랑 결국에는 IBK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같은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 결국에는 IBK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되면 결국 이게 지원 동기로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 앞에 보면 이미 지원 동기의 특징을 줬다. 근데 고수는 어떻게 접근하냐? 결국 지원 분야 관련 KB 국민은행이 기아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원 동기와 같은 사람. 자, 따라하세요. KB 국민은행이 기아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KB 국민은행에 지원된 계기가 되는 사람. 자, 여러분들. 이 말인 즉 뭐냐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때, 어, 채용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니까, 이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나에 대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나의 직무적, 금융적 역량, 나의 어떤 그런 관련 경험, 이런 거를 상상을 할 겁니다. 이런 거 써줘야 되나? 채용해야 되는 이유에 집중할 때, 자, 기본적인 하수는, 자, 그 지무적인 역량 작성에 집중하고 할 것이고 기본적인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나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 이미 최고의 서비스 2번, 3번에서 내가 그런 관련돼서 금융 고객을 대응하는 것들을 써줬는데 쓸 게 없는데 이제 날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할 것인데 고수는 뭘 할 거냐. 자, 보세요. 고수는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KB 국민은행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최대한 고민한 흔적이 드러내는 자소서 쓸 것이다. 자, 제가 지금 IBK 자소서에서 말했던 1번 무당의 이 자, 다시 한번 되뇌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전문 자격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관련돼서 기업금융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전문 자격증인 분들은. 결국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실 거니까, 뭐 아니면 지원부서 있겠지만, 그래도 자, 가계금융은 지점을 직접 찾아가서 타 시중은행 세 곳과 다른 차이 및 강점, 기업금융은
디테일한 조사를 통해 타 시중은행에 비해 수익성이 높았던 여신 성공 사례와 왜 그 기업 여신 사례가 성공했는지 성공 이유를 분석한 결과물. 자, 디지털은 타 시중은행과 다르게 발빠르게 도입한 IT 서비스 신기술을 도입해서 성공했던 사례를 찾아 어떤 IT 기술 및 솔루션을 썼는지까지 딥하게 공부해서 알게 된 뭐? 결과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과물이다, 결과물.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1번하고 5번의 차이는 이겁니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알고 있는가. 자, 이 결과물을 아는 사람이 결국 뭐다? 기아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이미 이 지원하기 전부터 이런 결과물을 최대한 알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드러나는 지원자. 정말 뭐 제가 여기서 지금 어렵게 200%의 내용 써놨지만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거에 근접한 자소서를 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조건 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현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직자랑 가까워지는 정도의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고 그 앞에 20 자소서 앞부분에 딱 핵심을 때려주고 내가 채용해야 되는 이유를 이런 결과물로 딱 이미 이 KB국민은행은 타 시중은행과 다르게 이런 부분이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결과물이 있다. 그런 결과물에 대한 결론만 딱 써주고 그게 이미 뭐다? 당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인 거다. 이미 이런 조사 활동까지 어느 정도 해서 KB국민은행에 관심이 있고 결국 타 시중은행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강점, 뭔가 잘하고 있는 부분, 제대로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딱 도입해 썼을 때 결국 그 결과물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뭘 설명해 주는 거다? KB국민은행이 기아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를 이미 입증시켜주고 있는 거다. 자, 모든 회사의 일이나 모든 일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뭐뭐 잘 하겠다, 뭐뭐 했다라는 것만 단편적으로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이미 결과물, 실력, 준비해온 걸로 입증하는 게 중요한 거다. 자소서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리고 KB국민은행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이미, 뭐다? 그런 결과물 자체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다. 자, 이미 이런 조사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열정이나 이런 노력의 조사 과정을 첫 도입에 썼을 때 이미 지원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강점을 나는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지원하였다. 아니면 나는 이런 부분에 KB국민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지원하였다. 아니면 내 이런 부분에 관련 내 역량을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뭐 무대를 생각했다. 이때는 어떤 식으로 그냥 풀어나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앞에 첫 도입에서 이미 이 지원자가 채용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우리 회사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조사를 해왔구나 라는 것이 호감이 돼서 그 이후의 내용들이 술술 읽혀질 거다. 자, 500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돼서 내가 제대로 지금 이 기업이 하고 있는 나의 지원 분야 관련돼서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항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부분, 결국 이겁니다. 내가 KB국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KB국민은행에 이미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다시 KB국민은행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KB국민은행 기아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것 관련돼서 이게 KB국민은행에 지원한 계기를 이미 입증시켜주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같은 표시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문항의 내재 의도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길게 설명했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그리고 이런 결과물을 첫 도입을 써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뒤에 흐름들은 결국 그거를 입증하는 나의 경험, 어떤 스토리, 자, 이런 것과 관련된 나의
뭐 직무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역량이 드러나는, 네, 경험들, 네, 뭐 금융 관련된 것도 좋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는 나열식이 아닌 겁니다. 나열식이 아니라 그냥 어떤 스토리 중심으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실제 설득의 나의 어떤 경험의 팩트를 이 뒤에는 뭐 300자, 350자 정도로 스토리가 있는 그런 경험으로 써주면 되겠다. 관련 경험. 네, 내가 중요하다고 앞에 도입할 때 언급했던 그런 요소에 대한 나의 관련된 그런 경험을 그냥 뒷받침하는 근거 문서로 보강해주면, 어, 서류 검토자들이나 임원진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거다. 자, 이제 5번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결국 이 문항에서 중요한 건 뭐냐? 자, 여러분들은 이 문항에서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발표치세요. 자, 결국 은행원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을 뭘 뽑아내느냐가 이 사람들이 이제 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왜냐면 너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은행원이 되기 위한 역량? 엄청난 고민을 한단 말이죠. 뭐 다른 여타 강의는 제가 보진 않지만 일반적인 분들이 이런 데서 무슨 뭐 책임감, 뭐 성실함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은행원은 꼼꼼해야 된다. 뭐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뭐 결국에는 뭐 웃어야 된다. 뭐 친절함,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뭐 고객에 대한 뭐 컴플레인을 빨리 응대해야 된다. 뭐 고객이 아무래도 뭐 진상 고객이 있어도 잘 웃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핵심 역량을 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좀 세게 얘기하자면 다 갖다 버리세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지원 분야 관련된 고수는 뭐다? 지원 직무에 기업금융, 가계금융, ICT 전문 자격 실무에 뭐 기본기. 자, 기본기다, 기본기. 기본기가 되는 어떤 전공 과목이나 어떤 준비 그런 역량들. 자, 결국 기본기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딱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수학의 정석을 풀 때도 개념 원리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두 번 다 전반적으로 두 번 정도 다 문제집을 풀어봤을 때 그때 정석을 보게 되면 잘 이해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실제 은행업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원 분야에 관련돼서 할 때도 다 기본이 되는 업무적인 기본 역량이 있다. 자, 그런 역량들을 제대로 알고, 결국 이거는 직무 관련된 문항인 겁니다.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다?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히라는 걸 넣었는데, 어떤 해당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히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20살 때부터라고 한다면, 그때 이후에 뭐 21살, 22살도 좋고요. 어떤 시점에서부터 은행원이 되고자 하는, 자, 은행원도 어떤 은행에 어떤 역량을 가진, 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역량을 가진 은행원이 되자는 목표를 세웠고, 그때 이후부터의 나의 어떤 과정들은 내가 주도적이고 목적성 있게 역량을 쌓아오는 어떻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관련 뭐 세미나, 뭐 스터디 아니면 뭐 실제로 뭐 가계금융이면 뭐 일반적인 금융업 자체는 민상법, 민법, 상법이 중요하고요. 아니면 관련돼서 AFPK라든지 신용보수사라든지 뭐 CFA라든지 뭐 FRM이라든지 그런 나의 어떤 지역,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가계금융이든 기업금융이든 노력해 흔적, 뭐 경제 시사 스터디가 돼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런 관련된 모임, 아니면 스터디, 뭐 삼성생명 SFP,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뭔가 금융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해온 것들, 뭐 한국은행의 뭐 금융 관련된 교육, 뭐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교육들, 내가 이런 것들 항상 관심을 가지고 뭔가 그런 관련된 활동을 하려고 해왔던,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내용들을 팩트 위주로 숫자를 표현하면서 나열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다. 자, 그런 내용들을 천자로 쓰기 힘들다면 맨 마지막에는 남은 글자 수에 따라서 자신의 이런 직무 경험의 역량 경험 중 내가 금융과 연관시켜 줄 수 있는 것들, 지원 분야를 연관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써주면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 ICT랑, 자, ICT네요. 자, 여기 ICT입니다, ICT. 자, 죄송합니다. 자, ICT 분들은 기본기가 뭘까요? 자바랑 오라클이다.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내가 그 헤드 퍼스트 자바처럼 그 자바 관련된 서적을 꾸준히 객체 지향이나 이런 실제 인터페이스라는 뭐 객체 지향에서 기본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뭐 인터페이스나 이런 뭐 실제 그 기본이 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지금 갑자기 얘기하다 말이 꼬였는데 결국에는 그런 기본적인 함수를 호출하거나 실제 그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했던 노력했던 과정. 자, 그게 기본기고요. 자, 그리고 오라클 관련된 뇌를 자극하는 오라클 프로그래밍처럼 내가 실제로 그 책에 있는 함수 아니면 인덱스를 써서 실제 속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실제 고급 쿼리 짜는 능력까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쌓아온 것들,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다. 꾸준히가 중요해서 나열식인 겁니다. 자, 이런 노력했던 흔적들이 이 문항의 내재의 의도였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1번, 5번과의 문항의 차이점을 이제 어느 정도를 지금 숙지했다고 보고요. 지금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자, 여러분들, 네, 내부터에서 주는 블로 구독해 주시고요. 지금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네,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 네, 힘내시고,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